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손자와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운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손자를 둘러싼 법적 분쟁, 그리고 가족 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김순옥 씨가 어떻게 사랑과 인내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갔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과연 그녀는 손자를 지켜내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한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거리를 휩쓸고 있던 날, 김순옥 씨는 오랜 고민 끝에 동네 부동산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가진 작은 건물을 정리하기 위해 상담을 받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밝게 인사하며 물었습니다. 순옥 씨는 가벼운 미소로 답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가 가진 건물을 매물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켜고 자료를 정리하던 중 문득 그녀에게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며느리님 집도 매물로 나왔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순옥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 집이요? 왜 갑자기 매물로 나왔다는 거죠?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재혼 준비 중이라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사를 가신다고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재혼이라니. 손자는? 왜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그녀는 당황한 마음을 숨길 새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동산 사무소를 나선 그녀는 찬바람 속에 서 있었지만 마음속 혼란이 그보다 더 차갑게 밀려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옥 씨는 곧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이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걸어도 끝까지 응답은 없었습니다. 몇 시간 뒤 그녀의 휴대폰에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손자는 제가 알아서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봐도 문자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자신이 며느리와 손자를 위해 살아온 시간들이 눈앞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손자를 그녀에게서 완전히 떼어놓으려 한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손자를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싸워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김순옥 씨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단연 손자가 태어나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손자를 품에 안은 아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너무 예쁘죠? 며느리는 피곤한 기색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손자는 고운 손가락을 힘없이 움직이며 세상에 온 기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손자를 조심스럽게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존재는 그녀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새로운 희망이구나. 그녀는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의 가정은 평온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존중했고 손자는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손자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면 순옥 씨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돌을 맞이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아들은 회사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들려온 소식은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김준호 씨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뇌 손상이 심각하여 회복 가능성은 낮습니다. 의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순옥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곧이어 응급실 복도에 앉아 며느리와 함께 눈물 짓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떡하죠?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힘내자. 준호가 남긴 손자가 있잖아.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순옥 씨는 아들의 사고 이후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평생 모은 돈을 꺼냈고 며느리와 손자가 살 집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바람은 단순했습니다. 손자가 아무 부족함 없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처음엔 그녀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다행이에요. 저 혼자였다면 도저히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순옥 씨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어. 그녀는 며느리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카페를 열어주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도 지원하며 며느리와 손자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손자는 점차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할머니, 나 그림 그렸어요. 손자가 내민 크레파스 그림에는 그녀와 손자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을 본 순옥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자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가 안정되고 생활이 여유로워지자 며느리는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손자를 데리고 외출하는 일이 늘었고 집안일은 자연스레 순옥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순옥 씨는 애써 일을 모른 척했습니다. 손자만 건강하게 자라준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그녀는 늘 자신을 이렇게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변화는 갈수록 뚜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손자는 순옥 씨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이제 집에서 할머니 도와주기 힘들 거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손자를 통해 자신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손자의 웃음과 건강이 그녀의 모든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변화가 걱정스러웠지만 이를 대놓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손자만 곁에 있으면 괜찮아.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김순옥 씨는 며느리가 점차 변해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마주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이나 손자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순옥 씨에게 맡기며 점점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옥 씨는 손자만큼은 늘 자신 곁에 있을 것이라 믿었기에 며느리의 태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순옥 씨는 며느리를 직접 만나기 위해 그녀가 있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순옥 씨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물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재혼한다고? 집을 팔고 떠나겠다고?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건 알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잖아요. 그리고 손자도 제가 키우는 게 맞잖아요. 그녀의 말은 더할 나위 없이 차갑게 들렸습니다. 순옥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내가 지금까지 너와 손자를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나 해?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할 수 있니? 며느리는 더는 그녀를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은 그녀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며느리는 떠나는 것이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듯 담담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오래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손자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요. 그 말은 순옥 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손자와 함께 떠나겠다는 뜻은 그녀와의 모든 연결을 끊겠다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손자는? 내가 그 아이와도 헤어져야 한다는 말이니? 며느리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좀 쉬셔야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집으로 돌아온 순옥 씨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과 태도 그리고 자신에게 남겨진 상처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손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순옥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며느리와 손자를 잃을 수 없었습니다. 손자를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싸워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 이후 김순옥 씨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손자를 데리고 떠나겠다는 며느리의 말은 그녀에게 있어 배신감 이상의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자만큼은 반드시 자신의 곁에 두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순옥 씨는 며느리와 손자가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며느리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초인종을 누른 그녀를 맞이한 건 며느리의 냉랭한 태도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오셨어요? 저희도 바쁜데요. 며느리는 문 밖에 선 순옥 씨를 집 안으로 들이지도 않은 채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손자 얼굴 좀 보려고 왔다. 잠깐이면 돼. 순옥 씨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준비할 게 많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갑작스레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며느리의 말투는 확고했고 더는 문 밖에 그녀를 받아줄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순옥 씨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허탈하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앞에서 손자의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된 현실은 그녀를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순옥 씨는 손자를 볼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손자가 다니는 유치원을 찾았습니다. 멀리서라도 손자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서성이는 그녀를 선생님이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순옥 씨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보고 싶어서요. 요즘 얼굴을 못 봤거든요. 그러나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님께서 할머니와는 연락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저희도 더는 도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손자를 완전히 자신에게서 떼어놓으려 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순옥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자와 며느리를 위해 지난 10년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외면과 배신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떠나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지만 손자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직접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이라도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순옥 씨는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법률 상담을 예약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보낸 생활비와 며느리에게 제공했던 지원 내역, 손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까지 모두 모으기 위해 서랍을 뒤졌습니다. 주민센터 상담원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 테니 함께 대책을 마련해 보시죠. 순옥 씨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마음으로 상담사의 말을 따랐습니다. 손자와 며느리를 위해 모든 걸 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외면당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요. 며느리는 순옥 씨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는지 갑작스레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게 뭐라고 그러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너희가 한 일이 잘못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손자를 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니? 순옥 씨는 차분히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집착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살 길 찾아야죠.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손자와 순옥 씨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손자와의 통화는 물론 사진 한 장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순옥 씨는 점점 더 고립되었고 주변 이웃들마저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볼 뿐 직접 나서는 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옥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짐했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해. 내가 여기서 멈추면 이 아이는 결국 나를 잊고 말 거야. 그녀는 다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지원했던 모든 내역과 손자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증명할 기록들을 꼼꼼히 준비하며 변호사와의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김순옥 씨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만 기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가 나서야 했고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도 명백했습니다. 그녀는 주민센터에서 소개받은 변호사를 만나러 가며 손에 든 서류 뭉치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녀는 그동안 겪은 일들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아들의 사고 이후 자신의 헌신, 그리고 손자를 떼어놓으려는 며느리의 행동까지. 변호사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자료를 하나씩 요청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며느리와 손자에게 생활비를 제공한 내역 그리고 손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며느리의 행동이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순옥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동안 보낸 생활비 내역이에요. 통장 기록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저와 함께 지낸 사진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녀가 가져온 자료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손자와의 접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법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손자만 볼 수 있다면 그게 어떤 과정이든 상관없어요.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놓칠 순 없어요.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법적 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변호사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순옥 씨가 손자와의 접견권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이를 무시하려 했지만 점차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씨가 그동안 제공했던 지원 내역과 손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은 그녀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순옥 씨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법적으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순옥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손자를 보기 위해 이러는 거야. 너희가 아무 말 없이 나를 이렇게 소외시키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녀는 그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내게 한 번이라도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내가 너희에게 보낸 정성과 시간이 다 헛된 거였니? 며느리는 끝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순옥 씨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 그녀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와 재혼하려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순간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재혼 상대가 나에게 연락을 해오다니. 순옥 씨는 이 상황이 단순히 며느리와의 갈등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재혼 상대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이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변호사는 이 문제를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재혼 상대가 어머니를 위협하거나 부당하게 행동하는 경우 그 또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단순한 접견권 문제가 아니라 손자 양육권에 대한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옥 씨는 더욱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손자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습니다. 며느리는 재혼 상대와 함께 더 강경한 태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손자의 양육권을 자신들이 독점하겠다고 주장하며 순옥 씨의 접근을 더 철저히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주변 이웃들에게도 소문을 내며 그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순옥 씨는 이 상황이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닌 더 큰 싸움으로 번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시금 다졌습니다.
김순옥 씨는 점차 자신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히 며느리와의 문제에서 더 복잡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재혼 상대가 자신에게 직접 연락을 해온 이후 그녀는 더욱 경계하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재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손자와 순옥 씨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으려는 듯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순옥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주민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옥 씨, 혹시 며느리가 재혼하면서 손자 성을 바꾸려고 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 말에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멈추고 주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자 성을 바꾼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민은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습니다. 며느리 재혼 상대가 손자를 자기 자식으로 등록하려고 한다더군요. 그래서 성도 바꾸고 아예 관계를 정리하려는 거 아닐까요? 그 순간 순옥 씨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자의 성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손자가 아버지의 존재 그리고 가족의 뿌리를 잇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한 뒤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성 변경은 법적으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하지만 손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는 내내 순옥 씨는 손끝이 저릿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손자가 자신을 완전히 잊고 며느리와 재혼 상대의 가정으로 흡수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며칠 후 순옥 씨는 다시 한번 며느리를 만나기 위해 카페를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순옥 씨가 온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또 오셨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는 건 그만하세요. 하지만 순옥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 손자 성을 바꾼다고 했니? 그게 사실이야? 며느리는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곧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이제 제 가정은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재혼하면서 성을 바꾸는 게 손자에게도 더 좋을 거예요. 순옥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자는 내 아이이기 전에 내 아들의 아이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성을 바꾸겠다는 말을 할 수 있니?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갈등이 계속되면 손자에게도 좋을 게 없잖아요. 어머니도 쉬셔야죠. 그날 밤 순옥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재혼 상대가 손자의 성을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그녀는 손자가 점차 자신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실감하며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양육권까지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그녀는 손자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손자가 현재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육권을 주장하려면 손자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나은 환경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손자의 복지와 미래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그녀는 며느리와 재혼 상대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이웃들과도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손자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던 중 순옥 씨는 며느리의 재혼 상대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순옥 씨, 며느리 새 남편이라는 사람, 실은 빚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업 실패 때문에 재산도 거의 없대요. 그 말은 순옥 씨에게 또 다른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손자가 함께 살아간다면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녀는 손자를 위해 싸워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는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손자의 성, 양육 환경, 그리고 그녀와의 관계를 모두 지키기 위해 법적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재혼 상대가 손자의 성을 바꾸려 하고 그녀를 손자의 삶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는 움직임은 김순옥 씨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며느리와 재혼 상대의 계획을 막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몇 주 뒤 며느리는 손자의 성을 바꾸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순옥 씨는 이를 알아차리고 즉각 대응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손자의 성 변경 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며 손자가 자신의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적 서류를 받게 된 며느리와 재혼 상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순옥 씨의 행동을 막기 위해 더욱 강경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옥 씨는 집으로 걸려온 낯선 번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며느리의 재혼 상대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제발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놔주세요.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듯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순옥 씨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나는 그저 내 손자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을 뿐이야. 너희가 이렇게 내 인생을 흔들어 놓으면서 나에게 편히 있으라고. 그러나 재혼 상대는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손자는 이제 제 가족입니다.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나서시면 법적으로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 그만하시죠. 그의 마지막 말은 순옥 씨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으며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며느리와 재혼 상대는 순옥 씨를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계획을 더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은 동네 주민들에게 순옥 씨가 과거에 며느리를 지나치게 통제했다며 왜곡된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손자에게도 순옥 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으려 했습니다. 손자는 어느 날 멀어져 가는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자꾸 우리 집 일에 간섭하니까 엄마랑 새아빠가 힘들어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옥 씨는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녀는 더는 눈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손자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녀와 손자 사이에 진실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더 강하게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와 재혼 상대는 손자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까지 제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순옥 씨는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와 재혼 상대가 손자와 함께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육권 분쟁까지 염두에 두고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정에 서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옥 씨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모든 증거와 자료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그녀가 지난 10년간 며느리와 손자를 위해 헌신했던 내역, 손자와 함께했던 사진들, 그리고 며느리와 재혼 상대의 부적절한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까지. 재판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손자와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며느리와 재혼 상대가 이 아이의 삶에서 저를 배제하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존재를 기억해야 하고 그의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법정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와 재혼 상대는 반론을 제기하려 했지만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 앞에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재혼 상대는 결국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까지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순옥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손자가 진정으로 필요한 건 안정과 뿌리를 잃지 않는 삶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위해 싸우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죠. 재판이 끝난 뒤 변호사는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법원이 어머니의 진심을 알아줄 겁니다. 그러나 순옥 씨는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재혼 상대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싸움이 끝나기 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을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법정에서 김순옥 씨의 진심이 드러난 이후 사건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녀의 손자와의 관계 그리고 며느리와 재혼 상대의 태도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손자의 복지가 중심이 되는 법정 공방은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며느리와 재혼 상대는 순옥 씨를 완전히 손자의 삶에서 배제하려고 했지만 순옥 씨가 제시한 증거와 변호사의 논리적 주장 앞에서 그들의 계획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법정에서 그녀가 제출한 자료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10년 동안 손자와 함께했던 사진들, 생활비 지원 내역, 손자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들이 명확히 증명되었습니다. 반면 며느리와 재혼 상대가 손자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자료도 공개되었습니다. 재혼 상대가 가진 채무 문제와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 며느리가 손자의 성을 바꾸려고 했던 점 등이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모든 점을 바탕으로 심도 깊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법정에서 순옥 씨가 준비했던 음성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찾아왔습니다. 녹취록에는 며느리와 재혼 상대가 손자에게 순옥 씨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며 영향을 끼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랑 잘 못 어울리는 사람이야. 앞으로는 할머니 말보다는 엄마 말만 듣는 게 맞아. 녹취록이 재판정에서 흘러나오자 법정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재혼 상대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어쩔 줄 몰랐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순옥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야 사람들이 진실을 봐주는구나. 재판부는 판결문을 낭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 법정은 손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김순옥 씨에게 손자와의 접견권을 보장하며 며느리와 재혼 상대가 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합니다. 판결이 끝나는 순간 순옥 씨는 비로소 억눌렀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 싸움 끝에 손자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재혼 상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판결 이후에도 손자를 통해 순옥 씨를 고립시키려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순옥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정황을 발견할 때마다 변호사와 상의하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재혼 상대가 순옥 씨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었고 이후 그는 더 이상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순옥 씨는 단지 법적 승리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자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이 아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는 조심스럽게 순옥 씨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엄마랑 새아빠가 자꾸 할머니를 나쁘게 말했어요? 순옥 씨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손자는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지? 할머니는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다란다. 손자는 순옥 씨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다시금 순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재혼 상대는 채무 문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고 며느리는 더 이상 손자를 둘러싼 갈등을 지속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손자의 성을 바꾸는 계획을 포기하고 순옥 씨와의 접촉을 막으려던 행동을 멈췄습니다. 그 결과 순옥 씨는 손자와의 관계를 점차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는 이제 할머니랑 더 자주 볼 거야. 내가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은 언제나 변하지 않아.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좋아요. 할머니랑 더 자주 놀고 싶어요. 그 순간 순옥 씨는 긴 싸움 끝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순옥 씨는 긴 싸움을 끝내고 비로소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그녀에게 손자와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손자 또한 점차 할머니와의 소중한 시간을 다시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재혼 상대는 더 이상 순옥 씨와의 갈등을 이어나갈 힘을 잃었습니다. 재혼 상대는 사업 실패와 채무 문제로 인해 점차 멀어졌고 며느리 역시 손자를 지키기 위한 순옥 씨의 단호한 태도를 더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손자를 데려오기 위해 법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하진 않았지만
법원의 명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손자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확고히 보장받았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와 재혼 상대가 일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작성되었습니다. 손자와의 첫 공식적인 만남은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한 봄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손자는 아직 어색한 듯 했지만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오늘 뭐 하고 놀아요?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순옥 씨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손자의 맑은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손을 잡고 공원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좋아하는 놀이터에 갈까? 아니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니? 손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둘 다 해요, 할머니. 시간이 흐르면서 손자는 할머니와의 만남을 기다리며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보여주며 자랑하기도 하고 새로 배운 노래를 부르며 그녀를 웃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순옥 씨는 손자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손자가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하며 아이가 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손자는 느닷없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새아빠가 이제는 할머니랑 잘 지내라고 했어요. 우리 다 같이 놀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가 원한다면 할머니도 노력할게. 그녀는 여전히 며느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느꼈지만 손자를 위해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더는 갈등과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손자와의 만남이 이어질수록 순옥 씨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활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노인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손자 자랑을 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녀의 손자는 그런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옥 씨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손자는 이미 멋진 사람이란다. 순옥 씨는 이번 싸움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인내와 단호함을 요구하지만 그 사랑이 진심일 때는 결국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는 앞으로도 할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리 함께 행복한 시간을 더 많이 만들자. 손자는 할머니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제일 좋아해요. 그 순간 순옥 씨는 긴 싸움 끝에 얻은 평화를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손자와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시간뿐이었습니다.